안녕하세요. 한국 나래시 자세히 보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규원 시인의 용산에서라는 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는 왕자가 아닌 한 아이에게라는 시집의 맨 앞에 실려있는 시죠. 시는 여기서 이 시에서 자신의 세계관 혹은 시에 대한 생각, 시는 어때야 하는가, 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러한 그 자신의 시학을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시에는 아무것도 없다. 조금도 근사하지 않은 우리의 생밖에. 이것이 이 시를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 전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용산에서 오규원. 시에는 무슨 근사한 얘기가 있다고 믿는 낡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시에는 아무것도 없다. 조금도 근사하지 않은 우리의 생밖에. 믿고 싶어 못 버리는 사람들의 무슨 근사한 이야기의 공상밖에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의지와 이상 속에 자라며 흔들리듯 그대의 사랑도 믿음도 나의 사기도 사기의 확실함도 확실한 그만큼 확실하지 않고 근사한 풀밭에는 잡초가 자란다. 확실하지 않음이나 사랑하는 게 어떤가? 시에는 아무것도 없다. 시에는 남아있는 우리의 생밖에. 남아있는 우리의 생은 우리와 늘 만난다. 조금도 근사하지 않게. 믿고 싶지 않겠지만 조금도 근사하지 않게. 자, 이렇게 되는 시입니다. 뭐 거의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읽히는군요. 자, 그래도 한번 조금 자세히 봅시다. 이 시 용산에서는 그 시의 본질과 삶의 실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그 시인이 생각하는 날 이미지 시학처럼 화려하거나 근사한 환상을 벗겨내고 삶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시의 역할을 냉철하게 탐색하고 있다. 이 시는 시에 대한 환상을 해체하고 삶의 불확실성과 평범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역설합니다. 전통적인 기존의 서정적 낭만을 부정하고 현실적인 삶의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강조합니다. 삶의 생생한 모습, 이게 이른바 날 이미지죠. 날 이미지. 자, 대체로 이 시는 이런 시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1년 용산에서 오규원. 시에는 무슨 근사한 얘기가 있다고 믿는 낡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아직도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시에 대한 어떤 통념을 갖고 있는 뭐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사람이겠죠. 대체로는 뭐 그 서정시를 생각하고 있는 서정시 익숙한, 특히 낭만적인 서정시 익숙한. 그래서 시는 뭐 멋있고 아름답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대체로 그렇죠. 그런데 시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에는 아무것도 없다. 조금도 근사하지 않은 우리의 생밖에.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근사하지는 않죠. 자, 이 시를 보기에는 우선 제목이 용산에 있었는데 왜 하필 용산이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얼핏 생각하면 그 8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그 용산 참사를 떠올리고 뭐 그것과 관련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시는 그 용산 참사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 쓰여진 시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 같고, 아마도 70년대 후반에 그 용산이라는 지역은 이것이 이제 용산은 근사하고 낭만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평범하고 현실적인 일상이 가득한 장소였겠죠. 그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제 그러한 장소였을 겁니다. 시인이 용산이라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지명을 제목으로 사용한 것은 시의 배경을 추상적인 이상향이 아닌 삶의 잡담이 있는 그런 근사하지 않은 그런 현실을 끌어내려는 그 배경으로서 여기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 1년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에는 무슨 근사한 얘기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도 살고 있다. 시에는 아무것도 없다. 조금 더 근사하지 않은 우리의 생밖에는. 그러니까 시에는 이런 근사하지 않은 우리의 생을 그려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것 같죠. 그렇게 아주 서정적이고 낭만적이고 이상화된 그런 그것이 이제 이른바 낭만주의시죠.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근사하지 않은 우리의 생을 아주 생생하게, 그러니까 날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런 모습을 그런 그 진실된 모습을 시에서도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만 시가 가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겠죠. 글쎄 언제나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또 다르게 생각하는 시인들도 많이 있겠죠. 어쨌든 이 오규원이라는 시인은 굉장히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해체적이고
시니컬하고 좀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의 본질은 미화되거나 장식되지 않은 삶의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그려야 된다는 그 시인의 시론을 강력하게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시에는 무슨 근사한 얘기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 시에는 아무것도 없다. 조금 더 근사하지 않은 우리의 생밖에. 자, 1년 이렇게 돼 있고, 2년으로 넘어가서, 믿고 싶어 못 버리는 사람들의 무슨 근사한 이야기의 공상밖에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의지와 이상 속에 자라며 흔들리듯 그대의 사랑도 믿음도 나의 사기도 사기의 확실함도 확실한 그만큼 확실하지 않고 근사한 풀밭에는 잡초가 자란다. 여기서는 그 인간이 호황 때 갖고 있는 어떤 확실성에 대한 환상과 그런 욕망의 허구성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죠. 이상은 환상이고 현실은 불확실하며 완벽해 보이는 모든 것 속에는 이미 모순과 불완전함이 자라고 있다는 시인의 냉소적이고 객관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다. 이는 시가 근사한 이야기를 담는 낡은 생각을 완전히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근사한 이야기, 근사하다. 근사하다는 건 뭐 그럴듯하다, 사실과 가깝다, 뭐 그런 얘기일 텐데, 이제 그런 원래는 그런 뜻이지만 많이는 뭐 아주 근사하다, 멋있다, 아름답다, 뭐 좋다, 뭐 이런 통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 믿고 싶어 못 버리는 사람들의 뭘 믿어요? 어떤 그 아름답고 이상적인 그런 환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무슨 근사한 이야기의 공상밖에는, 그런 근사한 이야기들은 이제 공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 공상이다, 환상이다. 실제의 삶을 봐라. 실제 삶은 그런 공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이상적인 모습은 다 환상이고 현실은 불확실하며 완벽해 보이는 것 속에는 이미 모순과 불완전함이 자라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다음에 오는 거죠.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의지와 이상 속에 자라며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그런 의지나 그런 이상 속에 이미 그 어리석음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어리석음이 자라며 흔들리듯,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게 되죠. 그대의 사랑도 믿음도 나의 사기도 사기의 확실함도
확실한 그만큼 확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나 믿음 이런 것은 어떤 그 확실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것뿐이 아니라 나의 사기, 이런 부정적인 것들도 그 확실한 그만큼 확실하지 않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만큼 그만큼 확실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다 사랑도 믿음도 하고 또 나의 사기라는 말. 사기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렇죠. 우리는 뭐 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사기를 치면서 살죠. 어떻게 사기 안 치고 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다 불확정적이다, 불확실하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보면 그 시인이 아마도 그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 물리학의 어떤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특히 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라든지 뭐 이런 것에 좀 심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사한 풀밭에는 잡초가 자란다. 그렇죠. 우리가 근사한 풀밭을 어떤 그 이상적인 세계, 이상적인 환경, 아름다운 그런 정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에도 이제 잡초가 자라고 있다 이거죠. 이 잡초가 말하자면 우리의 그 우리의 그런 현실들, 부정적인 현실들, 참 뭐 어렵고 누추하고 지저분하고 쓸모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겠죠. 우리 실제 삶은 잡초가 무성하죠. 다시 한번 읽으면 믿고 싶어 못 버리는 사람들의 무슨 근사한 이야기의 공상밖에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의지와 이상 속에 자라며 흔들리듯 그대의 사랑도 믿음도 나의 사기의 확실함도 확실한 그만큼 확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말장난 비슷한데 이런 표현들을 오교는 굉장히 많이 쓰죠. 좋아하기도 하고 무슨 아이러니컬하고 근사한 풀밭에는 잡초가 자란다. 근사한 풀밭에는 잡초가 자란다. 자, 마지막 3년으로 넘어가죠. 확실하지 않음이나 살아가는 게 어떤가? 확실하지 않음이나 살아가는 게 어떤가?
시에는 아무것도 없다. 시에는 남아있는 우리의 생밖에. 앞에 나왔던 얘기가 반복되죠. 남아있는 우리의 생은 우리와 늘 만난다. 조금 더 근사하지 않게. 그렇죠. 남아있는 생. 그러니까 우리 삶의 미래 같은 거죠. 그것이 중요하죠. 지나간 우리의 생보다. 근데 그 남아있는 생은 조금 더 근사하지 않죠. 믿고 싶지 않겠지만 조금 더 근사하지 않게. 우리의 남아있는 생은 조금 더 근사하지 않게 전개가 되겠죠. 그럴 확률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는 그런 근사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이런 것들, 그런 확실하지 않음이나 근사하지 않은 그런 생을 사랑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것이 사랑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겠죠. 시에는 아무것도 없다. 시에는 남아있는 우리의 생밖에. 남아있는 우리의 생은 우리와 늘 만난다. 우리와 늘 만나는 우리의 미래의 삶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도 남아있는 우리의 생에 방점을 둬야지. 지나간 우리의 삶을 너무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은 좋은 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남아있는 우리의 생은 조금도 근사하지 않게 남아있죠.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조금 더 근사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전개될 확률이 더 높죠. 조금 더 근사하지 않게. 확실하지 않음이나 사랑하는 게 어떤가? 불확실성을 부정하고 피하기보다 삶의 본질을 긍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제시합니다. 이는 시인의 해체론적 실론이 도달한 하나의 결론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포스트 모던한 상당히 해체적이죠. 이 우기원의 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확실하게 그런 옳다고 믿고 있는 이런 것들 다 해체하죠. 다 부정하죠. 그리고 진정한 모습이 뭔가를 탐구하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용산에서 오규원. 시에는 무슨 근사한 예가 있다고 믿는 낡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 시에는 아무것도 없다. 조금 더 근사하지 않은 우리의 생밖에. 믿고 싶어 못 버리는 사람들의 무슨 근사한 이야기 공상밖에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의지와 이상 속에 자라며 흔들리듯 그대의 사랑도 믿음도 나의 사기도 사기의 확실함도 확실한 그만큼 확실하지 않고 근사한 풀밭에는 잡초가 자란다. 확실하지 않음이나 사랑하는 게 어떤가? 시에는 아무것도 없다. 시에는 남아있는 우리의 생밖에. 남아있는 우리의 생은 우리와 늘 만난다. 조금 더 근사하지 않게. 믿고 싶지 않겠지만 조금 더 근사하지 않게. 근데 사실 오교원의 시를 보면은 굉장히 근사한 게 많은데, 그런 아주 답답한 그런 현실을 그리지만도 그 표현 방법이 아주 근사하죠. 아이러니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교원의 용산에서라는 시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